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권영철 선임 기자도 지뢰에 대한 그 군 시절의 어떤 추억 같은 거 있으세요? 예비사단 훈련만 열심히 해서 전방 근무를 조금 가까이서 근무를 하긴 했는데 예. 지뢰에는 크게 영향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우리 사는 동네에도 여전히 남아있다 생각하니까 좀 아찔하죠. 그렇죠. 예. 전방 쪽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아찔합니다. 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국민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Y뉴스. 휴대폰 얘기하신다고요? 참 이게 사람들이 많이 써서 그런지 휴대폰 얘기는 좀 뜨겁습니다. 항상 뜨겁습니다. 맞아요. 이미 가입자가 5,800만 정도라 그러니까 국민 1인당 한 대 이상 가지고 있는 셈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2014년 10월부터 시행이 됐죠. 예. 이제 1년 6개월을 뭐 훨씬 넘었는데 최근 통신시장에서 계속 이 단통법 폐지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얘기였는데 그게 좀 더 나아가서 슬그머니 단통법 폐지설까지 여기저기에서 흘러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단통법 폐지설 누가 왜 계속 부추기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우선 예. 단통법이 정말 폐지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왜 이렇게 보도들이 다릅니까? 단통법이 폐지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게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혀 없다라고 예. 너무 자신하시는 거 아니에요? 단통법 자체는 뭐 지금 정부로서는 단통법을 시행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 방통위 고위 관계자가 단통법 폐지설은 일부 언론에서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다.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뭐 청와대 관계자도 일축을 했네요. 예, 청와대 관계자도 뭐 단통법 폐지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단통법 폐지설은 매일 나오는 겁니까? 최근 문제가 된 것은 단통법 폐지설이 아니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느냐 아니면 상한액을 올리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아하. 일부 언론에서는 청와대의 지시로 조만간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것이라고 보도를 했고 예. 이 보도를 시작으로 거의 대부분 언론에서 또 특히 정치권까지 이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통법 전체가 아니고 그중에 그 지원금을 상한 정해놓은 네. 그 부분. 네. 단말기 지금 지원금 상한제는 출고된 지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거거든요. 제한하고 있죠. 지금은 33만 원입니다. 이게 예, 제한액이 25만 원에서 35만 원 구간인데 예. 33만 원 이상은 더 이상 못 주게 되는 거죠. 예전같이 뭐 공짜폰 이런 거는 없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지원금 상한제는 3년 한시법으로 내년 9월 말 되면 자동 폐기되는 겁니다. 어차피 내년 9월이면 자동 폐기되는 건데 예. 그거를 지금 미리 폐기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럼 어떤가요?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게 이제 올 초에 기재부에서 뭐 경제정책 동향을 발표하잖아요. 예. 거기에 6월까지 이런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돼 있었는데 지금 정부 입장은 미리 폐지한다는 건 아니다. 언론에서는 뭐 그럴 것이다. 청와대 지시로 폐지될 것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지만은 정부는 개선안을 검토는 하고 있지만은 폐지한다는 건 아니다. 방통위 공식 입장은 현재까지 실무 차원에서 지원금 상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진 바 없다. 이렇게 이겁니다. 그럼 아까 단통법 폐지는 한마디로 아니라고 했고 네. 그렇지만 요 지원금 상한제를 좀 조기에 폐지하는 거는 아직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 거 아니에요? 방통위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 자체를 폐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다만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조정, 개선. 그러니까 이 상한선을 올리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단말기 출고 가격만큼은 올린다. 그럼 결국 폐지되는 효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 방통위 관계자는 상한선을 올리더라도 출고가까지로 올려 지원금 상한제를 무력화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무력화시키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결국 조기 폐지란 건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통법 폐지설이 계속 나오는 이유. 이거 누가 자꾸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예요? 뭐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제 통신업계 주변의 분석인데요. 정부는 단통법 폐지설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를 하는데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도는 건 단통법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 그런 분석입니다. 가장 단순하게 봐서 단통법 시행으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또는 집단은 누굴까? 단통법이 폐지되면 가장 이득을 보는 쪽은 어느 쪽일까? 예. 요걸 따져보면 사실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람들 뭐 이쪽일까요? 우선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소유통점들이 맞습니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유통점 종사자가 15만 명, 뭐 업계 판매점이 11,000개가 넘었다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판매점이 한 9,000여 개 정도로 한 2,000여 개 정도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종사자들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10만 명 아래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요. 그렇죠. 또 중소유통점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은 곳은 단말기 제조회사입니다. 단말기를 만드는 대기업들. 삼성, LG 등인데 그렇죠. 2013년에는 단말기 유통 대수가 2,100만 대였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로는 연간 1,800만 대에서 1,900만 대로 한 2,300만 대 이상가 줄었다는 겁니다. 많이 줄었네요. 예. 그러니까 단말기가 줄은 게 사실은 스마트폰 성능이 좋아졌잖아요. 예. 큰 차별이 없는 데다가 뭐 2나 3나 4나 비슷하다라는 생각. 그리고 알뜰폰도 있고 이제 그게 이게 단말기 감소한 게 과연 단통법 때문이냐 아니면 뭐 때문이냐 이런 게 있는데 정부 부처에서는 어쨌건 지금 경기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원금을 폐지하면은 좀 더 거래가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제부처 쪽에서는 단통법 폐지에 우호적, 적극적이라는 얘기예요? 뭐 노골적으로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얘기는 하진 않는데 예.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상한 금액을 올려서 시장을 살려야 한다. 그런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단통법이 제정될 당시에 가장 뜨거운 감자가 지원금 분리공시 문제였습니다. 예. 지원금 분리공시 문제는 통신사가 주는 지원금하고 제조회사가 주는 지원금을 따로 공시해서 예. 누가 이득을 많이 보냐 이걸 보자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삼성전자의 반발이 가장 거셌고 아하. 당시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총대를 메고 반대하면서 분리공시는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단통법이 반쪽짜리 법이 됐던 거죠. 예. 그러면은 결국 예. 단말기 제조회사들이 단통법 폐지설에 배후 부추기는 세력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단통법이 폐지되면 가장 이득을 보는 곳은 단말기 제조회사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단통법 폐지설 또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부추기는 곳이 단말기 제조회사라고 단정하기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통신업계나 정부 관련 부처에서는 단말기 제조회사들이 배우가 아니겠느냐 그런 관측들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요. 단말기 제조회사들은 공식적으로는 노코멘트라고 합니다. 정부가 하는 일에 우리가 할 말이 없다. 다만 비공식적으로는 단통법이 폐지돼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단통법 폐지가 어려우면은 지원금 상한제라도 미리 폐지해서 단말기 유통시장을 좀 활성화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요, 이제 소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단통법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냐. 우리 소비자들은 득볼 거라고 했는데 별로 득본 거 없다. 통신비 별로 인하된 것도 없고 폰은 폰대로 비싸지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물어보면은 나는 이득 본 거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따져놓고 보면은 통신비가 소폭 가격 통신비가 인하된 건 맞고요. 유통시장이 누구는 100만 원 뭐 할인 받았는데 니는 제값 다 냈다 호갱이다 그런 얘기도 좀 사라진 거는 맞습니다. 유통시장이 안정된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 단통법 시행으로 누가 가장 이득을 받느냐? 이동통신 회사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요. 예, 개인들이 이득을 본 게 아니고 2014년에 2조 원에 육박하던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2015년은 3조 6천억 원대로 1조 6천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조사는 제조사대로 또 휴대폰 파는 분들은 파는 분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뭐 손해를 보고 통신사들 배만 불려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동통신사 배만 불리는 법이다. 이게 단통법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문제는 통신사들이 이득을 보면서 통신비를 인하하는 데는 아주 인색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예. 그 문제를 20대 국회에서 쟁점이 되지 않겠느냐 봐지는 것이고요. 단통법은 당장 개정이 필요합니다. 개정하려면은 그런 문제, 통신비 인하 문제, 그리고 단말기 출고가도 좀 인하해야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비싸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해소돼야 이런 단말기 단통법 문제가 사라지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지금 시중에 나오고 있는 단통법 폐지설 폐지될 일은 없다. 다만 지원금을 지금 상한선 두고 있는 이 부분은
조기에 좀 개정이 될 여지는 있다. 개선된다라고. 예. 개선, 예. 보완될 여지는 있다. 네. 소비자들의 의견을 지금 충분히 표현해야 될 시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소비자들이 충분히 해서 예. 단통법의 그런 조항들, 예. 통신비 인하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득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여러분의 하자는 의견을 겁니다. 활발하게 좀 개진해 주십시오.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